안녕하세요. 국어강사 김홍석입니다. 아침에 너무 힘드시죠? 예, 저도 어제 새벽 3시까지 지금 기말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어가지고 좀 상태가 안 좋아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11월에 서초동하고 이제 분당에서 그 예비고일 수업이 한 3번 정도 진행됐고요. 지금 소개해드릴 강좌는 이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 강좌입니다. 개강은 12월 28일. 예,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기말고사 끝나갈 텐데 조금 쉬어야 되잖아요. 엄마 마음은 다음 주라도 시키고 싶겠지만 애들이 그렇게 기계처럼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학원에 왔어도 그냥 육체만 여기 있지 정신은 또 다른 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애를 먹는데 주어진 시간은 9주 정도 됩니다. 중간에 구정은 또 쉬거든요. 왜냐면 또 구정까지 하면은 너무 비인간적이라서 구정 하루 빼고 일요일 날 저희가 오후 6시에 수업을 하는데 12월 28일 날 개강을 합니다. 그때 이제 가온고 학생들을 제가 지금 1학년을 한 40명 가르치고 있는데 올해 또 가온고 합격한 학생들이 12월 13일쯤에 발표되거든요. 그때 뭐 병종고라든지 화성고, 비평주나 다 경화고 비롯해서 다 그때 발표가 될 텐데 그 친구들까지 다 흡수해서 하는 통합반이라서 12월 28일에 개강을 합니다. 오늘 알아드린 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들한테도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는 한번 읽어보라고 해주시고요. 이거 제가 손수 작성해서 하고 싶은 말을 좀 편지처럼 적었고 뒤에는 2과정이라고 해서 1과정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9주 동안 어떤 학습을 하는지 적혀 있습니다. 학교는 다르지만요. 어차피 공통 분모는 같기 때문에 저하고 뭐 내신 1등급이냐 모의고사 1등급을 떠나서 그걸 하기 위한 바탕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9번 동안 저랑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브로셔 저의 이상형 얼굴이 들어가 있는 이 사진을 보시면 되고 이 책 두 권은요 앞에 또 비치가 돼 있으니까 이따 끝나고 갈 때 한번 보시고 이게 지금 1과정에 하는 개념 교재예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면 그러는데 교재도 좋고 수업도 좋습니다. 좀 제가 나르시시즘에 빠져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가 예비고일 3번째 수업이었는데 버스 타고 집에 가면서 제 강의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왜냐면 어제 강의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제의 나를 보면서 내가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복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가르치니까 많이 무르익었구나. 왜냐면 10년 전에 비유 상징을 가르치는 거랑 지금 비유 상징이 확실히 연륜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수업을 통해서 저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은 요 두 권을 받을 겁니다. 이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이거를 빠르게 3, 4주에 끝내고 뒤에 5주 동안 또 교재가 3권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총 5권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 개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개념이 좀 약한 친구들은 시중에 제가 이렇게 봐야 그 회사에서 저를 좋아하지도 않겠지만 백인의 지혜라는 그 문학 개념 교재가 있어요. 아니면 그 EBS 윤예정 다 아시겠지만 윤예정 선생님의 그 개념 나비 효과 있거든요. 그런 것들 뭐 영상이 아니더라도 꼭 영상 볼 필요 없거든요. 거기 보면 워크북이라고 있으니까 뭐 이런 거 다 정보 알려드려야지 뭐 제가 숨긴다고 모르는 게 아니니까 그런 개념 교재. 왜냐면 9주 동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진도만 나가면 되나? 라가 아니라 개념 학습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내신 때는요 개념 학습을 거의 안 해요. 결과만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풀이만 급급합니다. 시가 뭔지도 모르고 시를 구성하는 요소, 화자가 뭔지, 대상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소경이 문고리 잡듯이 아니면 그냥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해서 코끼리의 코만 만지고 기네 이렇게 전체적인 종합적 사고를 못한 이유가 개념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9주 동안은 저는 개념학습에다 초점을 맞추고 많은 작품들, 스키마의 총량을 늘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 보시면 중등 탈출을 위한 예비고일 국어라고 되어 있는데 저하고 9주 동안 학습하면서 이 중등에서 탈출을 해야 돼요. 분필이 자, 그럼 뭐에서 탈출할 거냐라고 했을 때
아직 중등에서 국어를 잘했다라는 이 환상에서 탈출을 해야 됩니다. 국어 A등급은요, 실제 진짜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9주 동안 학습하면서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자기를 객관화해서 난 존재 가치가 적었구나, 진짜 국어를 잘하는 게 아니었구나, 현타를 좀 느끼면서 고등국어의 미래, 눈을 감으면 느끼겠죠? 캄캄한 미래, 이것들을 좀 느끼면서 저하고 같이 가야 되겠고, 아직 친구들이 공부 시스템이 없어요. 실제로 저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학은 많이 합니다. 왜? 학원에 오면 학을 하겠죠. 배우겠죠. 근데 이거보다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맞아요, 정말 습이 중요합니다. 요즘 친구들은 습을 더 안 해요. 쇼츠 보세요.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다 보니까 뭔가 구불구불한 길을 걸어서 과정에 이르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국어도 뭔가 찍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자, 좀 이따가 이거 끝나고 예비고의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슬로건을 지금은 중등 탈출을 하고 있지만 고의에서는 4% 안에 들자입니다. 수능 국어 1등급이 전체 4%입니다. 만약에 지금 친구들이 30만 명이면 12,000명 안에 들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재수생이 5만 명, 10만 명이 추가되는데, 그 재수생과의 대결입니다. 올해 수능 국어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재수생들은 괜찮았어요. 현재 고3 친구들만 피해를 봤습니다. 그럼 재수해야 되나? 휘문고 애들은 85%가 재수죠. 치의대 가려고. 그건 전략적 재수고, 또 우리 아이는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학보다 습에다 포인트를 두고요. 저는 이 습을 그럼 어떻게 할까? 제 시스템에다가 좀 녹여냈습니다. 저하고 이제 만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이지만 집에서 뭔가 또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독서를 읽었는데 문제 풀고 답만 치고 끝났어요. 그럼 이 습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의 정리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만들게 될지는 몰랐는데, 이제 친구들이 아무래도 혼자 하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저도 이런 걸 만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의 정리는 뭐냐면, 오늘 수업을 했잖아요. 그럼 그 배운 내용이 있죠. 그거를 빈칸 채우기나 아니면 구조도를 그려서 오늘 배운 내용이 뭔지 집 가기 전에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미상관처럼 배우고 끝나고 그냥 과제가 복습이 아니라, 친구들이 복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시스템이 없습니다. 자기도 뭘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상담하다 보면 국어 수업을 듣는데도 국어가 어렵다는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점수가 안 나오면 예전에 과거를 떠올려서, 예전에 이거 안 해서, 책을 안 읽어서. 근데 이제 과거 얘기는 그만하고 현재 나아갈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이 오늘의 정리, 제가 지금 11월 달에 3주 수업하면서 어제도 오늘의 정리를 했는데 뒤에 남아서 끝까지 다 하고 가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적자생존의 원칙. 조금 자극적인 말이긴 한데, 친구들 이제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적자생존해야 됩니다. 진화에서 살아남은 생물이 지금까지 그런 모양으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자연이 그렇게 생긴 이유는 환경에서 적응한 최적의 모습입니다. 그쵸? 친구들도 이제 고등학교 국어에 맞춘 그 환경에 맞춘 모습으로 9주 동안 저하고 같이 학습을 해야 됩니다. 개강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골탈퇴 9주 과정. 친구 진짜 황골탈퇴해야 됩니다. 12월 28일 일요일날 오후 6시니까 저 시간 되게 이 계륵 같은 시간이거든요. 마지막 또 일요일날 저 때 게임해야 된다, 뭐 예능 봐야 된다, 이런 시간이니까 일요일날 오후 6시는 저한테 보내주시면 아마 9시 반이나 10시에 끝나고 가게 될 겁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오늘의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어휘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과제를 내줘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왜? 어휘가 딸리니까 너무 어려워요. 자연친화, 백구, 표구, 여희다, 사대부, 원수, 적강하소.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친구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 뜻을 알고 있냐고. 이 백구가 뭡니까? 친구들 대부분 백구 물어보면 흰 강아지라고 하죠. 정말요? 아니, 어떤 친구는 백범 김구의 준말이라고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정말 차기적이죠. 백구는 갈매기인데요, 갈매기로 끝날 게 아니라 저 갈매기에 담긴 당시의 세계관이 중요해요.
개념도 없고 배경지식도 없다 보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지금 잘 읽으려면요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노후가 돼야 C로 가는 거지 무조건 C가 되지 않습니다. 창의력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의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쵸? 아 그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뭔가를 떠올린다? 그럴 수는 없어요. 다양하게 경험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비 고1이잖아요. 다양한 경험들을 해야 돼요. 뭐 최우선순위 문학 작품들 어떻게 읽지도 않았는데 낯선 글을 읽는다? 그런 수업은 없습니다. 많이 경험한 친구가 이깁니다. 나 이거 본 적 있어. 그래야지 비슷한 주제가 나왔을 때도 읽을 수가 있겠죠. 지금은 스키마의 총량을 좀 키워야 돼요. 그 안에 있는 게 바로 이런 어휘들입니다. 친구들 고전소설 읽는데 원수가 나옵니다. 원수가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적대감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전소설에서 우리가 영웅소설에서 원수는 장군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배경식과 다르다 보니까 자꾸 오독이 되고 그 다음에 지문의 선명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독서 잘하는 님이요 배경 지식이 있어야 1학년 때 잘 읽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그 안에서 독해력을 키워야지 연력학 법칙, 1법칙, 2법칙 좀 알고 있고 이해해놓고 있으면 할 때 좋습니다. 부피도 모르고 표면적도 모르는데 갑자기 읽는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하고 9주 동안 이런 어휘부터 시작해서 배경식을 좀 키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적광화소 보세요. 친구들 화소 물어보면 제 거 핸드폰 화소 떠올립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적광화소는 하늘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이 천상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옛날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적광화소예요. 친구들이 있는 춘향전에는 적광화소가 없지만 다른 버전에는 춘향이가 천상에서 그 시녀로 살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적광화소도 너무 중요한 어휘인데 배경지식들이 없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그 안내문에도 고1 내신 예시문항이 있는데 내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이런 예문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지문이 길어지고요. 형식이 낯섭니다. 우리가 국어가 난이도가 높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 때문에 높다고 하냐면 형식이 낯설거나 아니면 소재가 낯설거나 그쵸? 이렇게 지문이 갑자기 길어지니까 중학교 때 A등급을 맞았던 그런 추억들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아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실존적인 공포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방금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스키마 총량을 키워야 됩니다. 배경 지식을 늘려야 돼요. 9주 동안 저하고 같이 1학년한테 필요한 스키마의 총량을 늘리도록 하겠고 내년 내신 때 또는 모의고사 때 선생들이 측정하려고 하는 게 세 가지 영역입니다. 뭐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다 잘하면 좋겠지만 친구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바로 추론적 이해와 비판적 이해 부분입니다. 이 추론적 이해 부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겁니다. 실제로 눈알 굴리기식으로만 푸는 친구는 사실적 이해는 잘해요. 뭐 있냐 없냐로 이렇게 가부를 따지면 되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 문학으로 치면 내면 세계라든지 또는 비문학에서는 전제 같은 걸 파악할 때 눈에 안 보이면 X라고 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비판적 사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칸트가 친구들을 정말 영어에서든 국어에서든 힘들게 했는데 철학 같은 경우에 지문 외에 또 다른 관점이 나오면 그 관점을 이해했는지 비판적인 사고를 측정합니다. 예전보다요 이 추론과 비판적 사고를 아주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수능이 됐든 내신이 됐든. 그러니까 외우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지금 아직 실력이 없기 때문에 뭔가 알아서 이 분석을 하는 스키마의 총량을 늘려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의 학습 목표와 학습 시스템은요. 자, 문학 개념 잡아주겠습니다. 네, 그냥 활자가 아니라 이 개념 때문에 시를 이렇게 읽는구나. 이 소설, 이 개념 때문에 소설을 이렇게 읽는 거구나. 개념을 통해서 본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우리가 학문이 이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친구들은 이 진리와 학문 때문에 구속과 억압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잘 공부해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순발력.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있어요. 과제할 때는 되게 잘하는데 시험만 보면 틀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모자라요. 이게 모두 다 배경 지식이 약하거나 어휘력이 약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예. 왜냐면 옳은 거 옳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불안감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그 정보가 잘 안 보이고 선명도가 떨어지는 거죠. 지금은요, 아는 게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감이 생겨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읽는다? 그런 환상은 꿈속에서나 가능합니다. 어휘력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도 중요하지만 스베다 포인트를 두고 오늘의 정리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오늘 배운 건 뭐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스스로 좀 체화할 수 있게 자료로 만들어서 도와주고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 분석을 할 때는요, 문맥이 중요합니다. 이번 문학에서도 수능에서도 보면 이 문맥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정보 간의 논리적 관계. 친구들이 독서를 읽을 때 사선을 많이 긋습니다. 밑줄도 많이 그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평면적인 독해밖에 안 되고요. 정보와 정보 간의 논리적 관계. 어머님들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이해되세요? 요게 한 1994년도에서 97년도까지의 선택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번 어머님들 떠올려 보세요. 이게 필요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독서하고 나서 저 표를 그리게 도와줄 겁니다. 이거를 안 해요. 대부분. 모든 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요, 뭐 귀찮기도 하고요. 할 줄 모르는 거죠. 요게 정말 필요합니다. 요게 되면요, 사실 추론, 비판도 잘할 수가 있어요. 요약 말고요. 요약은 대부분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몇 개 단어 간추려서 옆에 쓰거든요. 그냥 무늬만 요약이지 별로 실질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수능과 국어가 요구하는 능력은 바로 이 정보와 정보 간의 관계. 어머니들 창의력이라는 건요, 없는 걸 끌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을 잘 활용하는 친구가 창의예요. 냉장고에 재료가 있는데 뭐가 창의적일까요? 뭐 해 먹을까? 그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거를 끌어내면 그게 창의력이죠. 이해됩니까? 그럼 난 되게 요리에서 창의력인 사람이네. 맞습니다. 그쵸? 친구들도 요게 필요해요. 여기 교재 보시면 이 교재 안에 내용들이 뭐 대단한 게 없습니다. 뭐 다 진리는 똑같아요. 근데 이것들을 친구들이 어떻게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냐, 습이라는 이 시스템이 중요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논리적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정보 간의 논리적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고1 내신은요 1등급으로 목표로 잡으셔야 돼요. 10%입니다. 만약에 300명이면 30등 안에 들어야 되겠죠. 1등급 안에 안 들면요 수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수능이냐 내신이냐 했겠지만 일단 내년 1학년의 목표는 그냥 1등급으로 잡으시면 되고, 내신을 잘하려면 당연한 얘기지만 요 수능을 또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9주 동안 학습 잘하시면 내년엔 4월 달에 보는 중간고사에서 수업 듣길 잘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매주 어휘과제가 나가고요. 여기 보시면 어휘과제 있죠. 네, 이거 매주 나갑니다. 그래서 요 어휘과제로 나가고, 두 번째는 1인 1독서. 제가 지금 11월 1과정에서도 하고 있는데 각자 무슨 책을 정할지 정하라고 했어요. 아몬드를 고른 친구도 있고요. 너의 세계로 갈게를 고른 친구도 있고요. 난소공을 고른 친구도 있고요. 저는 친구들이나 부모님들한테 지금 추천해줄 책이 있어요. 저도 지금 읽고 있는데 NPC 월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NPC 월드가 뭐냐면, NPC가 게임을 해보면, 전 게임을 잘 안 하지만 그 NPC가 시킨 대로 하는 캐릭터예요. 말하자면 저희가 지금 주체적인 사고 나지 못하고 뭔가 길들여지고 SNS의 인플루언서를 따라하는 이런 종속적인 사고만 하고 있는데, 능동적인 사고를 하자는 각성을 유도하는 책입니다. 가볍게 읽을 수가 있으니까 친구들이든 학부모님이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NPC 월드. 네, 꼭
그러면 좀 깨달음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12월부터 12월, 1월, 2월 총 3권을 읽어가지고 한 달에 한 권씩 제가 정해주는 독서 그 과제장에다가 적어서 저한테 제출하면 제가 학부모님께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좋은 점이 내년 수행평가를 미리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기말 시즌에 수행평가 때문에 학교에서 진도를 못 나가고 아이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수행평가가 정말 많아요. 5월, 그 다음에 7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일독서를 할 수 있게 도와주도록 하겠고, 이 개인 취약점 분석인데 이건 저도 힘들지만 친구들이 과제를 해오잖아요. 그럼 제가 1차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2차는 조교한테 보내요. 1차로 저한테 왔을 때 제가 이 과제 틀린 걸 보고 뭐가 약한지 짧게 코멘트를 해서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간서치 코멘트라고 해서. 그래서 친구가 함축적 의미 파악이 약한지, 개념이 약한지, 아니면 주제를 잘못 파악했는지 별거 아니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런 개인 취약점을 분석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할 거냐면 시중에 교재들이 있잖아요. 그 교재를 한 권 정해서 스스로 좀 풀어오게 개인 주도 학습 과제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추천해 드렸던 그 책은 제 수업과 관계없이 꼭 입학하기 전에 풀었으면 좋겠어요. 문학 개념 교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배경식 스키마의 총량은 무조건 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념 학습을 철저히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독서는 논리적인 구조 분석 이렇게 도와주겠습니다. 아마 또 이 영상 보면 다 하실 거예요. 하면 좋죠. 다 같이.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하면요. 글을 읽은 게 아닙니다. 이게 뭐가 좋은데요? 생각해보세요. 건물은 여러 개지만 뼈대는 똑같습니다. 분명히 고층 빌딩을 만들 때 똑같은 구조가 들어가 있겠죠. 우리 다리들 보면 모두 다 트랜스 구조가 들어가 있죠. 왜? 삼각형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친구들은요. 저 뼈대를 파악을 안 해요. 독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논리적인 뼈대입니다. 살은 다르지만 저 뼈대를 파악하면 글의 흐름이 보여요. 쌤들은 저런 걸 냅니다. 왜? 저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자꾸 사선만 긋고 밑줄만 그으면서 요약만 하고 있으니까 이해도 안 되고 뭘 봐야 될지 모르면서 자꾸 어려운 문제에서 틀리는 거죠. 요렇게 하니까 그 친구들이 제가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니까 도움이 된다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마지막은 아까도 제가 강조했던 오늘의 정리. 시켜보니까요 너무 좋아하고요. 오늘 배운 게 이거였구나. 네, 그래서 빈칸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 독서 요 구조도 그리기, 그쵸? 예. 그래서 오늘의 정리. 앞에 수업 배웠으면 학, 뒤에는 습, 이렇게 학습의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과제로 줘요. 안 해요. 특히 남학생들은요 수학을 또 좋아하는 이과 남학생들 있죠. 자기 이름 빼고는 쓰는 걸 싫어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국어쌤들이 필기 노트까지 주거든요. 근데 저는 안 줘요. 그거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또 서술형을 내는 학교들이 있어요. 가온고 같은 경우에는 30점 배점인데 15점을 깎아버립니다. 쌤, 저 객관식 다 맞췄어요. 일주일 뒤에 몇 등급이냐 그러면 2등급, 3등급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면 15점까지 깎아버려요. 변별력을 위해서. 근데 또 주관식 있는 학교는 글씨를 써야 되잖아요. 남학생들 글씨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 글자였구나. 아니면 중국의 쐐기 문자를 쓰는 친구도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건 본인의 글씨는 자기가 알아봐요. 저는 분명히 지렁이가 근 것 같은데 너 이 뭐라고 썼니? 말을 해요. 이거 모스부호구나. 너만의 암호구나. 그걸 코드화시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리를 통해서도 좀 스스로 쓸 수 있게. 남학생들 요약하라고 하잖아요. 안 해요. 그리고 아니면 그냥 문장을 그대로 쓰거나 그 요약 필요 없어요. 이 트리 이거 그리는 거 이걸 알려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9주 동안 12월 28일부터 9주가 짧으면 짧고 길면 길지만 한 편의 영화가 진한 감동을 주듯이 9번의 학습이 친구들에게 외적 동기로서 국어 해도 되네. 저는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럼 친구가 그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돼요. 그쵸? 프랜차이즈가 뭘까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디야가 막 곳곳에 있잖아요. 똑같은 시스템, 균질한 맛, 그쵸? 저도 똑같아요. 수업은 여기 하나지만 지금 수업이 이거 포함해서 10개예요. 그쵸?
그럼 똑같은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또 비슷한 이 에너지로 수업을 하는 거죠. 자, 얼마 전에 찍었던 프로필. 네. 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옛날 사진이에요. 요거는. 예, 또 새로운 버전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향해 가는데요. 자, 간서치 주간과제라고 있습니다. 간서치는요, 간수치가 아니라 네이버 검색하시면 선비 이덕무라는 사람의 별명입니다. 간서치 뜻이 뭐냐? 독서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에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고요. 어휘 테스트를 매주 볼 거고요. 테스트는 최고 점수, 최저 점수, 자기 점수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어떤 위치인지 알 수 있고요. 모의고사 1회분이 나갈 겁니다. 근데 이 모의고사는 기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석해서 조교가 나올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별 과제 1대1 검사가 나갈 겁니다. 매주 100문항 정도가 나가고요. 제가 그 안내문에도 써놨지만 수행 시간은 3시간 정도 될 겁니다. 개인별 성취도 문자 발송하고 과제 미비자는 제가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조교가 말하면 자꾸 타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고, 이게 개인 성취도입니다. 조교가 매주 이렇게 발송을 해줍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1과정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 왼쪽 거는 뭐냐면, 이 오답 노트를 쓴 거예요, 애들이. 네, 제 그 과제장 맨 뒤에 이렇게 오답 노트 쓰게 돼 있습니다. 안 할 줄 알았는데 동기부여를 하니까 하더라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의 정리. 앞에서 학 배웠죠? 뒤에서 습. 저는 이 오늘의 정리가 빛을 발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2번 듣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교재, 그래서 요 2권하고 그 다음에 국비 종합 개념 교재랑 생각하는 문학, 구사독서. 이 구사독서는 독서 문제가 94문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9주 동안 거의 100문제는 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 끝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논리 구조도는 다 그립니다. 중요한 거는 이 논리 구조도를 그리다 보면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그 트리가 있어요. 아, 이 알고리즘으로 냈구나. 제가 유튜브에서 아파트를 검색했더니 어떤 알고리즘으로 떴냐? 원주민들이 집을 짓는 영상이 뜨고 있어요. 난 이거 영상 본 적 없는데? 이제 아파트가 건축물이니까 이제 그 AI 알고리즘이 이런 거 짓는 거구나. 그래서 그 뼈대를 파악하고 내용은 모르겠죠. 그거랑 비슷한 알고리즘을 저한테 동영상을 준 거예요.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글 쓰는 공식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휘 교재가 있습니다. 자, 저는 찬란한 순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9주 저한테 맡겨주시면 12월 28일 일요일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아마 끝나는 시간은 9시 반에서 10시 사이일 거예요. 왜? 오늘의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친구들이 동기부여와 학습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 수 있고, 공부는 친구가 하는 겁니다. 학원에서 아무리 부르고 과제를 많이 주고 해설서를 꼼꼼히 쓴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저는 그런 힘이 있고 제 수업에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12월 28일부터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